자, 먼저 자본주의 정계와 사회복지법의 형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복지법이 어떻게 발달되었을까를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여러분 교환이나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전통적인 농경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도시적인 또는 어떤 산업화되어 있는 이 시점 말고요. 농촌 또는 뭐 어촌이 상관없습니다. 그런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전통적인 농경 사회에서는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 우리가 여기 이제 교환해 보시면 needs라 나와 있죠. 이게 사회복지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이죠. 이 욕구를 어디서 해결하느냐, 충족을. 자, 보통 가족과 지역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텃밭 안에서, 텃밭 근처에 집이 있고 그 집에 부모님, 형제, 자매, 할아버지, 할머니 다 계시는 거죠. 자, 그 안에서 가족 안에서 어떤 농작물을 재배를 하고 그걸 통해서 소비도 되고 또 그걸 물물교환해서 운영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불편한 부분이나 아니면 먹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부분들은 대부분 가족을 통해서 또는 어떤 그 가족에 함께하는 지역사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자, 또한 이러한 생산 수단 자체가 토지라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토지를 소유해서 일종의 경영주가 되는 가장.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제 가장인 거죠. 가장이 가족 구성원을 총체적으로 지휘하면서 가족 구성원의 무상 노동을 지배한다. 자, 이런 이제 용어가 좀 어렵게 돼 있지만 무상 노동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급여를 받고 일하는 게 아니라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 도와드리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무상 노동인데 가장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가장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 부분들이 가족의 생활 및 소비 지출이 가장이 관리하고 지배하는 농업 경영에 의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가장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가장이 소유 또는 이걸 어떻게 잘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경영, 또 수입 이런 부분에 대한 지배적인 권능, 그러니까 힘이죠. 또 그런 거와 함께 이 가장의 책임이 막강합니다. 자, 결국 가장의 책임까지 누구의 책임? 이 가족들을 보살펴야 되는 책임. 그래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생활 보장까지 담당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을 제가 왜 살펴봤을까요? 자,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 흘러갑니다. 세상이 흘러가는데 이러한 가족에서의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가족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결국 가장의 지배 관리하에서 생산과 경영, 소비 생활의 공동체로서의 존재한다는 이런 모습도 생각하시면 되죠. 물론 이제 과거의 정통적인 농교사회에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과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자, 이러한 이 부분들이 좀 달라집니다. 어떤 식으로 달라지냐면 자본주의가 출현하면서 뭔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어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농사만 짓고 해결되는 부분들이 이제는 금전적인 어떤 자본의 흐름에 있어서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가족이 갖고 있었던 생산과 소비를 다 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그게 분리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족이 단순히 소비 생활의 공동체. 그러니까 농촌 생활이나 농경 생활에서 있던 가족들이 어디로 갑니까? 도시로 갑니다. 도시로 가서 근로, 임금 노동자가 되는 형태로 가면서 가족은 단지 이제 그런 어떤 급여를 받고 금전적인 그 급여를 통해서 어떻게 소비하는 형태의 공동체로 전락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된다. 자, 결국은 농민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농민들은 임금 노동자가 되는 형태.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농, 농촌 사회를 벗어나서 도시로 가는 이농 형상이 결국은 자본주의. 또 이러한 자본주의는 산업화와 함께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족의 생존과 부양 문제가 임금 노동자인 가장의 수입, 즉 임금에 의존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임금에 의존한 부분들이 법적인 부양 책임자가 가장이 받는 임금으로서 단순히 노동력의 대가가 아니라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부분